안녕하세요. 근근히 울리는 한국사. 이번엔 고대 국가의 정치, 정확히는 통일신라와 발해, 경제, 사회, 문화인데 따로따로 나눠서 찍을 거예요. 그게 더 보기 편하실 것 같아서. 우선 통일신라의 중대, 하대, 두 번째는 발해, 세 번째는 정치체제, 네 번째는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각각. 먼저 통일신라를 볼까요? 통일신라를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국사기의 방식인데 상대, 중대, 하대예요. 상대의 특징을 보면 성골들이었고 왕권보다 신권이 강했죠. 중대 때는 진골이 왕위를 무열랑 직계 세력들이 왕권을 이었으며 그러다 보니 왕권이 신권보다 셌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하대에는 신권이 왕권보다 훨씬 강해서 진골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왕족들은 진골이었고 매물 왕계 김씨 세력들이 왕위 쟁탈전을 하였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분류에는 여기 보면 상고, 중고, 하고라고 돼 있죠. 상고가 뭐냐? 아, 고유어. 중고가 뭐냐? 아, 불교식. 하고는 뭡니까? 중국식. 상고는 지증왕까지, 아마도 지증왕까지. 그 다음에 중고는 법흥화에서 진덕여왕. 아, 다 불교식 이름이었구나. 하고는 무열왕 때부터. 중대를 볼까요? 태종 무열왕. 진골 중에서 최초로 왕이가 되는 사람입니다. 중국식 시호를 쓰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처음 생각한 것은 왕권 강화예요. 그래서 집사부 장관 중시의 권력을 높여주었고 당시 귀족의 재상이었던 상대 등의 권력을 낮춥니다. 백제에 멸망시켰죠? 아, 나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시킬까? 그래, 감찰하면 되겠구나. 사정부를 세워요. 참고로 나중에 중시를 시중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문무왕.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나당 전쟁을 통하여 삼국 통일이 이뤘어요. 대왕암이라고 해서 바다의 무덤이 있고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것을 알아봅시다. 사실 고구려랑 나당 전쟁을 통해 삼국 통일도 왕권 강화죠. 얼마나 왕이 좀 높여졌겠어요. 상수리 제도라고 해서 귀족들의 자제들을 인질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우의방부. 이건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느냐? 삼국 통일을 했죠. 이제 많은 통일을 했으니까 관련 법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형부. 아, 그래서 우의방부가 생겼구나. 세 번째 신문왕입니다. 찬란했어요. 김흠돌 모욕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많은 귀족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보덕국을 폐지해요. 익산에 있어요. 안성에서 였던 게 여태까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달구벌 대구로 천도를 시도합니다. 달구벌 대구로 천도를 시도하는데 실패해요. 천도를 하겠다는 의미는 왕권 강화를 하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행정구역들을 설치했어요. 14부 중앙, 구주, 오소경, 지방. 왜 오소경을 세웠냐? 수도가 편지에 있어서 넓은 땅덩어리에 자기의 영향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왕권 강화구나. 군사제도. 그래, 국방의 힘이야. 구서당 10정. 구서당은 중앙, 10정은 지방. 그 다음 교육이 최고지. 국학을 세워요. 교육기관이에요. 유학을 가르쳤어요. 뭐 불교를 가르칠 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들의 세력의 가장 큰 세력이 뭘까? 돈이랑 노동력이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요. 관료전과 노급의 공통점은 둘 다 수조권을 준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노급은 수조권 플러스 알파였지만 관료전은 수조권만 주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귀족들을 진골들이었죠. 진골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육특품을 등용합니다. 그리고 한편 가문사를 세우고 만파식적으로 유명하죠.
진짜 유명해요. 피리를 불었더니 잠잠히 지더라. 얼마나 수청낸지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성덕왕을 봅시다. 성덕왕도 왕권 강화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전을 백성들에게 지급하여 토지 및 농촌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당과의 국교를 수교하였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당나라랑 나당 전쟁을 통하여 싸웠잖아요. 이제야 국교가 회복된 거예요. 그다음 백관은 관리들을 말해요. 잠언, 관리들을 훈계한다. 그리고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성을 축조하였다. 경덕왕을 보면 중시를 시중으로 바꿉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정책, 그 군현의 이름과 관직의 이름을 다 중국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때부터 약간 좀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노급을 부활시켜요. 그리고 국학을 태학감으로, 그리고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어요. 이게 그때 김대성이라는 재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합니다. 그다음 해공왕이 있어요. 각간 대공이 나는 계기로 96 각간의 난이 시작돼요. 각간은 벼슬 이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살을 당해요. 얼마나 이제부터 왕권이 추락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하대로 가보면, 자, 이제부터 멸망 시작입니다. 그래도 원성왕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좀 해보려고요. 독서 산품과를 통해서 너네 경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교육을 통하여 왕권 강화를 좀 시도해 봅니다만 실패하죠. 헌덕왕 때는 김헌창이라는 사람이 난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진골귀족이 왕위 쟁탈전이 정말 있었구나. 김헌창이라는 사람은 진골인데 공주의 도독이었어요. 국호를 장안으로 했고 연호를 경운으로 하지만 망했습니다. 세 번째 흥덕왕 때예요. 장보고가 이때 청내진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하여 장보고는 대토주의를 소유한 세력이 되었죠. 이제 신무왕이 되기 전에 그 신무왕이 와요. 야, 나 왕시켜줘. 그럼 장보고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딸 왕비시켜줘요. 그럼 해드릴게요. 그래? 했어요, 실제로. 근데 신무왕이 딱 즉위되자마자 생각이 바뀐 거예요. 미안하다. 장보고? 뭐야? 나는 일으킨다? 매번 죽어요. 그러니까 진성녀 끝판왕이에요. 애인이 따로 있었어요. 위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을 거예요. 사치로 매일 아주 그냥 어영부영 놀죠. 재정이 없어졌어요. 여왕님, 왜? 돈이 없습니다. 세금 걷어. 세금을 독촉하니까 농민들이 원종 애노의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최치현이 와가지고 야, 이거 고쳐야 된다. 시무섭조를 전하 받으시옵소서. 뭐야? 시무십조입니다. 나라를 개혁하는 방안입니다. 나 놀아야 돼. 실패를 돌아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육두품에 더 이상 방법이 안 통하는 것보다 반신라적인 경향을 갖고요.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들은 스스로를 성주란 장군이라 불렀는데 이들의 이익관계가 딱 맞아들이면서 결합하게 돼요. 하나 정책에 뭐가 있었는지 좀 알아볼게요. 지징왕을 보면 중국식 국호미 왕후를 했죠. 신라, 왕, 그리고 군현제를 해요. 군현제가 뭡니까? 이거 그냥 흘려들어도 돼요. 군주라고 하는데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예요. 맞다면? 기억이 맞다면. 이사부가 우상국을 장벌했죠. 군현제를 도입했죠. 이사부가 너무 이쁘죠. 야, 너 여기 군주해라. 아싸! 오케이. 진덕여왕 봅시다. 이때 친당 정책을 합니다. 오헌태평성 탄나라니 살려주세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저 당신들의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식 의복을 입어요. 경덕왕 때는 더 한술 더 뜹니다. 이제 한자 중국식 명칭으로 싹 다 바꿔요. 군현민 관직명을. 그리고 국학을 태학감으로 계칭한 것도 하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맞다. 해공왕 때 태학감을 다시 국학으로 계칭해요. 그 다음 발해를 봅시다. 발해. 남북시대라고 하죠.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자, 발해 볼까요?
보기 싫은 말고 죄송해요. 자, 먼저 고구려를 계승해요. 근데 신기하게 고구려에는 소수고 말가린이 다수죠. 뭔 말이냐? 고구려에는 윗대가리들이고 말가린들은 그냥 플롤레타리아, 피지배층. 이거를 고구려 계승함을 나타내준 것이 일본 국서에는 무왕이 승국서에는 부여를 계승하였다. 고구려 영토를 우리가 차지했다. 투로 말하고 문왕은 고려 국왕이라고 말해요. 이때도 고려가 있었나요? 사료를 보다 보면 영상을 찍어놨긴 했었는데 장수왕이 고려 국왕이라고 되는 게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자, 문화를 보면 어떤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정해공주의 묘다. 고구려식으로 지었고요. 앞으로 정해공주의 묘가 2번인가 3번이 나올 거니까 반복할 거예요. 걱정 마요. 두 번째는 한편은 당의 문물을 수용하였다. 당의 삼성육부라는 중앙 행정체제가 있었다. 이거를 발해는 그대로 뺏겨야 하는데 이름은 바꿨다. 당나라에 장안성이 있다면 발해에는 상경성이 있다. 그리고 정려공주의 묘에는 당나라의 문화가 있다. 먼저 발해의 왕들을 봅시다. 고왕은 대조영이에요. 그러니까 발해의 왕들의 성씨는 대시다. 참고하시고 국호는 진나라였는데 발해였어요. 수도는 동묘산입니다. 일단 무왕은 군대예요. 무왕, 힘무 맞나? 아무튼 무력이에요. 무력. 연호는 인안이에요. 발해는 연호가 잘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흑수말갈 문제로 인해서 당나라의 선둥지방, 요소지방을 장문유 장군을 통해서 선제 공격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 당나라랑 맞닿아 있죠. 일본, 신라랑 맞닿아 있죠. 우호관계를 맺어요. 자, 문왕, 문과적이에요. 진짜예요. 인문정책이에요. 무왕은 야 쳐들어가자. 문왕정책은 난 문과적이야. 보시면 알아요. 연호는 대흥보력. 당과 친선관계를 맺어요. 이를 통하여 당의 문물을 수용한다. 문과, 문왕, 문물. 무왕은 공격, 무왕. 당의 문물을 수용했죠. 앞에서 봤었던 삼성육부제와 주자감이 있어요. 주자감이 뭡니까? 국학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이에요. 그리고 상경천도를 합니다. 왜 상경천도를 합니까? 당나라랑 교육하기 딱 좋아요. 그 다음에 발해국왕이라는 칭호를 섞어요. 밑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중복되어 썼어요. 이 문왕의 딸이 2명 있었어요. 기록된 바에 따르면 정예공주는 고구려 무덤에 앉혀주었고 정효공주는 당나라식 무덤에 앉혀주었다. 참고로 정효공주라는 공주를 진짜 좋아했나 보다. 왜냐면 죽었을 때 일을 안 했다. 어머, 공주님들이니까 진짜 이뻤었겠어요. 30대였어요 님들. 30대였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문왕이 장수했어요. 예. 발해국왕, 전준성왕이라고 써있고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고 신라랑도 교육을 계속합니다. 무왕 때까지만 해도 신라랑 적대적이었죠? 당나라랑도 적대적이었죠. 문왕 때는 이제 문과적으로 인문계열, 경제계열 당나라랑도 친선을 맺고 신라랑도 친선을 맺고 그런데 수도 천도를 좀 많이 했어요. 중경으로 갔다가 상경으로 갔다가 동경으로 갔다가 상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상경에서 계속 안 움직여요. 왜냐? 상경이 당나라와 무역하기 딱 좋다. 알아두시라. 선왕, 선진국가예요. 선왕은 선진국가. 연호는 건흥이에요. 지금까지 좀 연호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무왕은 인안. 무왕은 인안. 문왕은 대흥보력. 선왕은 건흥. 자, 이 사람 때 이 왕이 엄청나게 땅을 넓혔어요. 요동지방을 차지했어요. 신라랑 국경을 마주했어요. 연해주 지방도 차지했어요. 러시아 땅이에요. 말가의족들을 복속시켰어요. 해동성국이라 중국에서 불렸어요. 그리고 오경 15부 62주 행정기관 왕권 강화 진짜 엄청났구나. 네, 멸망. 거란의 아유라복이라는 장군의 공격으로 상경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 이때 고려가 발해 유민들을 위해 정안국을 세워주었다. 나라입니다. 무역로를 봅시다. 있다. 무역로를 보면
당나라와의 무역로는 경주도와 조공도가 있었다. 경유했다가 더 빠른 경제를 위한 조공도 서경을 지났다. 신라는 신라와로 향하는 길 남경을 지났고 거란은 거란으로 향하는 길. 여긴 뭐 없어요? 무역을 한 게 있어요. 수도는 아니에요. 일본은 일본으로 향하는 길 동경. 도쿄니까 동경으로 가겠죠. 죄송해요. 신라가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가 있고 당나라가 발해 기준에서 서쪽에 있으니까 서경으로 가 있고 일본은 발해 기준에서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 있고 발해 오경 이거 외워야 된대요. 상경 용천부, 동경 용원부, 중경 현덕부, 서경 압록부, 남경 남해부, 상경 용천부, 동경 용원부, 중경 현덕부, 서경 압록부, 남경 남해부. 이거 외우는 수밖에 없겠다. 딱히 스토리가 생각 안 오네요. 일단 서쪽에는 압록강이 있었다 해서 서경 압록부. 남쪽은 남해는 남경은 남쪽. 나머지 세 개는 알아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발해입니다. 남경 남해부, 서경 압록부. 진짜 서경이 압록부에 있네요. 압록강 쪽에 있죠. 중경 현덕부, 동경 용원부, 상경 용천부. 자, 정치를 볼까요? 삼국시대의 정치체제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귀족회의. 연맹국가들이 중앙 집권이 온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런 귀족들의 특징이 많이 남아있어요.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어요. 정사함, 바위 이름, 정답. 정사함이라는 바위에 올라가서 회의를 한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수상들을 알아봅시다. 고구려는 대대로, 백제는 상좌평, 신라는 상대등. 어디서 많이 봤죠? 관등은 14. 그러니까 10관등인가 14관등인가 둘 중 하나겠죠,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제는 6좌평 16관등, 신라는 17관등. 중앙 지방을 보면은 오브. 누가 세웠게요? 3초. 3, 2, 1. 정답은 고국천왕. 일단 백제는 오방. 누가 만들었을까요? 3, 2, 1. 성왕이에요. 육부 오주는요? 이건 나도 몰라요. 이거 사료에 나온 거 따르면 원래 육촌이 있었는데 그게 부 형식으로 바뀐 거래요. 그렇다 카더라. 지방관이 있죠? 고구려는 욕살, 백제는 방령, 신라는 군주. 군주 방금 들어봤던 것 같은데? 방금 지증왕 한화 정책 얘기하면서 말했죠? 군현의 주인이다. 군주. 나머지는 알아서 합시다. 고구려는 지방관을 하다만 욕이 날 수도 있다. 백제는 힘들어서 방탕하게 되었다. 미안해요. 특수행정구역을 보면은 특수행정구역은 어찌 보면 왕권의 지방으로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백제는 22단로는 무령왕이 세웠고 22부는 성왕이 세웠다. 기억하시라. 신라 특수행정 이소경이 있었다. 법흥왕이랑 좀 관련된 것 같죠? 아시천소경. 네. 고의왕의 6좌편 16관등. 이거 외워야 돼요. 왜 이렇게 많어? 좌평은 1등급이에요. 1관등. 어떻게 외워요? 왜 만들어 왔어요? 고의왕은 왕권 강화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충성심이 엄청 강한 신라들을 원합니다.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거 저 픽션이에요. 근데 외우려고 제가 만든 거예요. 누가 내 신하가 되겠냐? 내가 신하가 되겠소!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야, 너는 내 신이다. 왕명 출납할 권리 주지. 왕명 출납하겠다는 건 실제로 왕과 많이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권력이 세지겠죠.
다른 신하들이 우와 대박 우와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사람 내도 할래요. 내도 하겠습니다. 그래 넌 재정 우와 부럽다. 재정은 돈이잖아요. 돈은 어떤 나라에 가든지 돈과 관련된 것은 힘이 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라고 할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신하가 또 그럼 생각을 해요. 야 가만히 있자. 경제담의 생겨 뭘까? 법이구나. 그래, 요즘 법조계가 뜬다 했어. 저기요 내가 법하겠습니다. 그래? 넌 의뢰해라. 법한다니까요? 그래. 예법. 아 이때 법은 위례였다. 예법. 한편으로는 밀덕이 있었다. 나는 병사 할래. 나는 나는 싸울 줄밖에 몰라. 난 병사 할 거야. 그래 넌 병관. 그래 군사 너 장관 해라. 우와. 한편으로 조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법률을 맡을 수 있을까? 나 조정 잘해요.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을 조정 잘해요. 그래 너 그럼 법률. 의사? 몰라요. 얘는 알아서 해요. 의사는 중수비.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내신은 왕명, 내도는 재정, 내법은 위례, 병관은 군사, 조정은 법률, 의사는 중수비. 이거 의사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내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의사가 있었어요. 저 의사밖에 못하는데요. 그럼 난 수비해라. 이거랑 뭐가 관련이 있어요? 의사가 뭐 하는 거니? 몸을 지키는 거죠. 지켜. 성을. 예. 16관등이 있어요. 16관등은 1에서 6관등, 그리고 7에서 11관등, 12에서 16관등, 총 3개로 나뉩니다. 1에서 6관등은 자주색 공복을 입었어요. 관직 이름은 1관등은 좌표이고 나머지는 뭐뭐설 이렇게 솔로 끝나요. 특징은 은화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서 꽤 나옵니다. 은화장식 독특하죠. 관등제가 나오는데 좀 구별해 줄 수 있는 팁이에요. 7에서 11 비색 빨간색이라고 하죠. 비색만 알고 있다가 시험지 들어갔는데 빨간색 야 비색이 없는데 이건 고의형 아닌 것 같다. 아 이건 그러니까 빨간색이었어요. 비색은 빨간색이다. 관식 이름은 다 덕으로 끝난다. 12에서 12관등은 청색 공복이고 관직 이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자 신라 정치구조를 봅시다. 통일신라 정치구조. 예 14부 구주 오서경. 중앙정치 조직은 14부였다. 각 부의 장들을 장관이라 했다. 야 우리나라랑 똑같네? 정답. 진골들이 맡았어요. 육투품 못해요. 알아두시라. 집사부가 뭐였죠? 왕명을 출납하는 거였다. 중시였는데 시중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장관 이름이. 아 이거 안 해놨구나 밑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진덕여왕 때 설치했어요. 진덕여왕 때. 태종무예 할 때 설치 안 했습니다. 진덕여왕 때 설치했어요. 그래서 중대 때 권력이 상승했어요. 무열왕에 위로줬으니까. 그 다음 사정부를 세웠죠. 김추추. 무열왕이 세웠죠. 관리를 감찰했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이에요. 구주 고서경. 구주는 도독총관. 도독이 뭐였죠? 김원창이한테 그 웅주도독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소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금관경. 중원경은 충주, 서원경은 청주, 금관경은 금관가요가 있던 데가 어디죠? 고려였을 거예요 아마. 고령. 남원경, 북원경은 모릅니다. 왜 설치했냐? 수도의 편제성으로 인해 행정 영향력이 약화될까봐. 또 상수리 제도는 인지를 삼아서 귀족들의 발을 묶어놓는 것이었다. 왜 사정을 두었어요? 지방에도 사정을 두는 거예요. 왜가 수도의 왜 바깥쪽에서 사정을 한다. 감찰관을 두었다. 그 다음에 향양 부곡은 특수행정구역이에요. 왜 세웠냐? 세금 더 뜯어 먹으려고요. 차별과 스토리 있었습니다. 14부가 있었죠. 외워봅시다. 야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외우냐. 라고 생겼었거든요. 외울 수 있어요. 신기하죠.
외워봅시다. 일단 먼저 병부 때 버풍왕 때 처음 세워요. 버풍왕이 있었어요. 버풍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국방의 힘이죠. 군사 관련해서 병부를 세웁니다. 그걸 떠올린 진평. 나의 조부는, 나의 고조부는 이랬었죠. 그때는 힘이 정말 셌는데, 근데 진평왕 때 힘이 많이 약하거든요. 진평왕 때 걸사표를 쓸 정도로, 수나라에게 보낼 정도로 힘이 약했었다. 진평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야. 그래서 수나라 사람들을 맞이하기로 했어. 야, 이번에 승부 봐야 된다. 진짜 승부 봐야 돼.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야. 고객님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야, 의상을 화려하게 입자. 인사도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예의 있게 위례를 갖춰서 하는 거야. 수나라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고객님들. 인사합니다. 제 위상을 보세요. 화려하죠? 당신들에 대한 유리입니다. 하면서 중국에서 법을 배웠겠죠. 그래서 법률, 좌이 법부를 세운 겁니다. 진평왕 때. 그러다가 진덕여왕 때 됐을 때 진덕여왕도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여자가 생각보다 머리가 뛰어나요. 내 전속 기간에 뒀으면 좋겠구나. 집사부를 설치합니다. 또 뭘까? 야, 군사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야, 돈이 있어야 되나?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창이 창고예요. 곡식 창고. 재정과 관련된 것. 그리고 나서 태종무열왕 때 사정부가 뭐였죠? 감찰을 위한 것이었죠. 태종무열왕 때. 그 다음은 문무왕입니다. 태종무열왕의 아들이죠. 통일했어요. 근데 문제는 땅덩이가 너무 넓어진 거예요.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좌이법부에 이어서 우이법부를 설치합니다. 문무왕 때. 죽었어요. 선부가 뭐냐? 해상교통 관련된 거예요.